안녕하세요.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7기를 수료한 김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딩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아카데미를 거쳐 어떻게 개발자로 취업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개발바닥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토목공학이었다가 디지털 이미징이라는 전공으로 바꿨고 학점은 4점대로 수렴하는 3점대입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 정보 처리 기사가 있고 대회나 해커톤 같은 수상 경험은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점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평범한 스펙입니다. 개발자 취업 시장에 있어서 누구는 뭐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 7기에 이어서 연구 인턴까지 하다가 현재는 스노우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노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히 회사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AR 카메라 앱 스노우, 새로운 VR 세상 제페토. 네, 제페토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명세를 타고 있죠. 현재는 스노우와 별도 회사로 분사를 하였고 저는 카메라 서비스에 다양한 이펙트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토목공학과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시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취업을 위한 입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을 바꿀 수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C언어 수업이었는데요. 이걸 왜 들었냐? 대부분 공대가 기초 교양이던 교양 필수던 코딩이나 C언어 수업을 반드시 듣게 되는 학교가 많아요. 저희 학교도 그랬었고 반강제로 들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혼자 복학해가지고 좀 어리버리한 탓에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 반에 혼자 비전공자로 수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죠.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헬로 월드도 어려운데 그래서 블로그에 욕을 썼더라고요. 제목 C언어 이렇게 욕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거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런 글을 쓸 정도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적도 이렇게 멋있는 학점을 받았죠. 기의 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이 이거는 내 갈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내 갈 길이었으면 하는 미련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공학 전공이었으면 여기에 더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좀 뒤늦은 나이에 다시 입시를 해가지고 수능을 다시 본 건 아니고요. 편입에 도전을 하여서 원하는 학과에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했었어요. VR 게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코딩과 관련 없는 과목 공부도 해보고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갇혀있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취업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보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일산까지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자페어 가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강연을 듣기도 하고요. 또 유니티 기술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굿즈 모으는 재미도 있었고 정말 즐거워 보이죠 표정이. 그리고 부스트 캠프라고 개발자 교육 코스가 있는데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린 팩토리에 방문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복선이 돼가지고 지금 스노우에서 일하고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경험해본 끝에 제가 결정한 진로는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걸 쭉 정리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니까 이쪽이 제 길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밖에 할 줄 몰랐어요. 다른 말로 대부분 학생들이 취업하는 웹이나 인공지능 이런 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유명한 게임사들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쉽지 않더라고요. 다 떨어졌습니다. 개발자 구인하기 어렵다 이렇게는 다 거짓말 같았어요. 안 뽑아줘. 근데 그렇게 탓하기보다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조금 우울해 있던 와중에 저희 아카데미 5기를 먼저 수료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AI 아카데미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 알려줘가지고 찾아봤어요. 호스텍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숙식비, 교육비까지 무료에다가 100만 원까지 준다. 이건 못 참죠. 그래서 바로 써가지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7기로 입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됐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코딩도 하고 컴퓨터도 되게 좋은 거예요. GPU가 2080 Ti 이런 게 막 들었기 때문에 개발 환경도 굉장히 좋고 되게 재밌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방에서 이렇게 코딩만 하고 공부만 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바다로 놀러 가기도 하고요. 되게 즐거운 기억이 많습니다. 가장 그래도 포항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뽑아보자면은 마지막에 진행했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겐을 이용해서 플러닝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걸 영상을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은 컬러링북 도면이 나오는 서비스였습니다. 또 재밌었던 것은 이게 발표 전날
최종 전날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버그 투성이에다가. 근데 기적같이 마지막 날 새벽에 딱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조원들과 막 서로 얼굴로 장난치면서 밤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듯이 7기 친구들과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수료를 하게 되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선발하여 연구 인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연구 인턴 생활을 이어갔고 그때는 슬레임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연구 인턴과 아카데미 과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연구 인턴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롭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연구실 느낌이 나는 여유로운 분위기라는 거. 보시면은 밤새 연구를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친구도 있죠. 연구 인턴 할 때는 보통 연구도 진행하면서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같이 병행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릴게요. 연구 인턴 하면 좋은 점이 포스텍 연구실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어요. 대학원 가려면은 컨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이 자대생이 아니면은 쉽지 않은데 일단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가지고 포스텍 대학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공식적으로 유리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대학원 준비와 취업 준비 둘 중에 되는 거 가자 이런 마인드로. 그러던 와중에 한 재밌는 공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스노우라는 카메라 앱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개발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냥 썼죠. 서류 합격, 면접 합격. 참 쉽죠? 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서류는 그렇다 치고 기술 면접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기술 면접이라 하면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이런 기초 컴퓨터 공학 지식에 더불어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좀 더 깊은 지식, 자소서나 이력서에 기재한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응답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 면접 스노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R 이펙트가 있으면은 굳이 구분해보자면은 총 3가지 영역의 기반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공하고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객체 인식을 하고요. 스노우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 원하는 부위에 특정 그림들을 렌더링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 이거는 또 넷마블과 최근에 협업한 콘텐츠인데 최근에는 걔네를 이용한 필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가면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직무 지식도 있지만은 내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도 빠삭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거를 잘 준비하려면은 문서화를 반드시 하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 작업도 프로젝트의 일부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드미를 딱 열었을 때 이 연사람이 바로 실행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자세히 써놓고 매 주마다 이런 개발 과정들을 써놓습니다. 참고 자료도 써놓고요. 사실 기술 면접에서 프로젝트에 관한 물어보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문제 해결 과정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저 먹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문서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한 탓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크리스마스쯤에 포항을 떠나고 판교로 입성을 하게 되었고 인턴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근무 환경도 진짜 좋았고 뛰어난 팀원들도 있어 배울 점도 정말 많았고 잠을 잔 적도 솔직히 좀 많아요. 일이 많아서 뭐 그런 거는 딱히 아니고 제가 그냥 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안84가 왜 그렇게 회사에서 거주를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 어쨌든 저도 이제 인턴이었으니까 계속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했었어요. 공고가 안 올라온 회사도 있었고 근데 일단 올라온 회사들은 개발자 관련된 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면 저는 다 썼어요. 심지어는 이때는 처음 본 회사도 있었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 더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운 좋게 이 중에 딱 한 군데 합격을 해가지고 드디어 자소서 안 써도 된다. 나도 취업을 했다. 너무 이제 기쁜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스노우에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저의 개발자가 되기까지 험난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마무리로 좀 오글거리지만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저에게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란 무엇이냐? 저에게 청년 AI 빅데이터 아카데미란 날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자신감을 갖게. 이거 멘트 너무 구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